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한 편의 보고서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예측하지 못했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고 각국 정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외면했던 200만 고려인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밀월 관계는 그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의 황금빛 회의실에서 참모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은 우리를 고립시킬 수 없다. 러시아는 영원하다. 우리는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푸틴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은 러시아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200만 명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0년도 더 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한민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푸틴에게 그들은 그저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고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잠재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소평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푸틴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려인의 역사는 눈물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조선 말기의 혼란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땅을 개간했고 척박한 토양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작은 마을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연해주의 한인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현지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잔혹한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연해주에 살던 모든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땅으로 강제 이주당해야 했습니다. 가중용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그 처참한 여정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메마르고 황량한 대지였습니다. 집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무지를 피와 땀으로 적셔가며 비옥한 옥토로 바꾸어냈고 농업 분야에서 소련 전체를 놀라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벼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중앙아시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많은 고려인 농장이 소련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냈고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으로 세대를 거듭하며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려인들이 의사, 교수, 엔지니어,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소련 시절 고려인들은 소련 전체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그들의 조상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온 땅,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은 조선이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거라. 소련이 붕괴한 후 고려인들의 삶은 또 한 번의 격변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였던 소련이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쪼개지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러시아 본토로 이주했고, 일부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여전히 중앙아시아에 남아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인 사회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젊은 세대, 고려인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을 듣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직해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한류를 통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변화의 조짐들을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재외동포 정책은 기존의 방침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는 원론적이고 건조한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고려인에 관한 보도는 가끔 있었지만 그것이 국제 정세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반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온하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조용함의 이면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일이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밑에서 고려인 대규모 기환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었고,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이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과학 및 국제관계 연구팀이 발표한 한 편의 보고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한반도의 미래 인구학적 분석과 지정학적 함의였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3년에 걸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700만 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에 살고 있는 한민족 후손들의 인구 통계,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 문화적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팀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약 200만 명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를 경악시킬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200만 명의 고려인이 대한민국으로 대규모 기환을 실행한다면 한국의 인구 구조와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게 이것은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려인들의 인적 자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해당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대학 졸업률이 현지 평균의 2배에 달했고 의사, 엔지니어, 교수, 과학자 등 전문직 종사자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러시아와 현지 언어에 완벽하게 능통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문화, 비즈니스 관행, 정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중 언어 구사 능력과 현지 전문 지식은 한국 기업들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고려인 기환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사업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연간 수백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도 이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이 이 기회를 살린다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한국이 정말로 이것을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국가안보 보좌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경제적 자원과 행정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규모의 자원 투입과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을.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 한국은 미국에게 더욱 중요하고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측근 참모들에게 하버드 보고서를 긴급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 대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과 국제주기구 IOM 등 관련 기관들도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의 인구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문제 해결에 새로운 모델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처음에 이 하버드 보고서를 코웃음치며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크렘린궁에서 보고했습니다. 각하, 이건 미국 학자들의 공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학술적 가정일 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푸틴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려인들은 이미 러시아 땅에 뿌리를 내렸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 리가 없다. 이건 서방의 선전에 불과하다. 하지만 푸틴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향이 소수민족 사회에 특히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징병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젊은이들의 불안이 커졌고 서방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정치적 억압 강화는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고려인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고려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젊은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공공연하게 오가기 시작했고 그 목적지로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도 이 상황을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에도 약 20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수세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아온 한민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대규모로 한국에 귀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한국행을 꿈꾸기 시작할 수 있었고 이것은 중국 정부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터였습니다. 시진핑은 이것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자 영토 보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조선족 집중거주 지역에 대한 감시를 은밀하게 강화하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민간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억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이 하버드 보고서를 매우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 못지않게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위기, 지방 소멸 문제 등이 일본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고려인 귀환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외에 있는 일본계 후손들을 불러들일 수는 없는가? 하지만 관료들의 대답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총리님, 상황이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브라질과 미국 등의 일본계 이민자 후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현지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도 거의 못하고 일본에 대한 귀속감도 희박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디아스포라가 있지만 일본에는 그런 자원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었고 외교부는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인구 유입이 주택시장, 노동시장, 복지 재정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귀환 동포들을 수용할 주거단지 건설 계획을 검토했고, 교육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자녀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략기획실에 비밀리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려인 출신 고급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라.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고려인들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유명 공과대학 출신 고려인 엔지니어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SK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와 히토류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현지 사정의 밝은 고려인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지만 중앙아시아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잠재력이 컸습니다. 고려인 출신 직원들의 네트워크는 이 시장을 공략하는 데 큰 자산이 될 터였습니다. LG, 포스코, 하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고려인 인재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한국어 학원 등록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의 비자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러시아 내 고려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이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어떤 지역에 정착하면 좋은지 등에 대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당국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잠시 관심이 높아진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추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고려인 가정에서 한국 이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려인 사회 전반에서 대규모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40% 이상의 고려인이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고학력 전문 인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며 경제적 손실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푸틴은 이 보고서를 읽고 노기를 띤 얼굴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가? 그는 즉시 고려인 사회 대표들을 크렘린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고려인 대표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푸틴은 그들을 차갑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를 떠나려고 하는가? 러시아 정부가 당신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당신들 조상이 이 땅에서 삶을 일군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것인가? 고려인 대표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살아온 세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민족으로서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적대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푸틴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고려인들의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이중국적 취득을 제한하며 귀환 동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적인 접근은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고려인들의 이탈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결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비극을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겠다고 그들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출국을 막으려 할수록
고려인들은 더욱 빨리, 더욱 많이 떠나려 했습니다.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었고 서로를 돕는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푸틴의 억압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침내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재외동포 특별기환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 취업 알선, 한국어 교육,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는 향후 10년간 최대 200만 명의 고려인 귀환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동포 귀환 프로젝트였습니다. 야당도 이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을 품에 안는 것은 민족적 의무이자 국가적 기회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드물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법안이었습니다. 국회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만 고려인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매우 흥미롭고 대담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우려, 그리고 어쩌면 부러움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도 이민 정책을 두고 격렬한 논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귀환 정책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은행도 추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귀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한국 경제에 연간 약 200조 원에서 300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 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고려인들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발대처럼 움직였습니다. IT 엔지니어, 의사, 대학 교수, 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등 고학력 전문 인재들이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가족이 따라왔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그 소식을 듣고 10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주 행렬에 러시아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국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출국을 막으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기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왜 이것을 막지 못하는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려인들의 대이동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도 대한민국행을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정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려인들의 이탈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농업, 의료, 교육,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 의사가 떠난 병원, 고려인 교수가 떠난 대학, 고려인 경영자가 떠난 기업들은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었고 이 관계를 해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주를 공식적으로 막지는 않되 한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양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고려인 이주 대신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고려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 중소도시들에도 정착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적응 프로그램,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정부는 귀환 고려인 가정에게 저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공했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지원했습니다. 대기업들은 고려인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고려인 출신 전문 인력 5,000명을 특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3,0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밝혔고 SK 최태원 회장은 2,500명, LG 구강모 회장은 2,000명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하나,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려인들이 가져올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어에 완벽하게 능통하고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등 중앙아시아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밝은 대학 교육을 받은 고급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고려인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중앙아시아 시장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려인 직원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딜러망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SK에너지의 고려인 직원들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 개발 협상에서 통역과 협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라시아 진출 전략에서 고려인 직원들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귀환이 시작된 날의 광경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특별 전세기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고려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불안과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싶다고 했던 그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 먼저 정착한 고려인 선배들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들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환영 메시지에 많은 고려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이 입국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대신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예상했던 대로 문화적 충돌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구소련에서 수세대를 살아온 고려인들 사이에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100년 전의 함경도 사투리가 기반이었고 오랜 세월 러시아어와 섞이면서 독특한 변형을 겪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와는 어휘, 발음, 문법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고려인들 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외국인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는 점차 고려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불평 없이 어려운 업무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처음에는 거리를 두다가도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학생들도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학구열로 빠르게 따라잡았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언론도 고려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업을 성공시킨 고려인 기업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고려인 전문가, 명문대에 합격한 고려인 학생 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한국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200만 고려인의 귀환은 한국 경제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 감소로 침체되어 있던 지방 도시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지방 도시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도 지방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중소도시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파트들이 고려인 가족들로 채워졌고 폐업 위기에 놓였던 상가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들의 고려인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빈 교실이 학생들로 가득 차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를 살린 기적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기업들도 기대 이상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고려인 엔지니어들은 뛰어난 기술 능력과 함께 러시아어 실력을 발휘하여 중앙아시아 및 구소련권 시장 개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본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시장은 열려 있었고 성장 잠재력이 컸습니다. 고려인 직원들의 현지 네트워크와 문화적 이해 덕분에 삼성은 이 시장들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인 직원들의 도움으로 중앙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고려인 직원들의 협상 지원을 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라시아 진출은 고려인 귀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는 놀라움과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예상되던 한국이 정반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고려인 귀환 3년 후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귀환 프로젝트는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모델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모델 디아스포라가 국가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대형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인구혁명이라는 커버 스토리로 이 현상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동아시아의 기적 재현이라는 기사로 한국의 성공을 조명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의 논조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의 나라라는 비관적인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인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는가를 분석하고 배우려는 기사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분노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져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수행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려인 이탈까지 막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고학력 전문 인력의 대규모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두뇌 유출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젊은 인재들도 전쟁과 억압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의 집무실에서 측근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게 인재들을 잃어가다니. 하지만 그의 분노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고려인들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떠났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러시아 제국의 다민족 연방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의 성공적인 이탈은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타르인, 바시키르인, 체첸인, 부랴트인 등 다른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도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들 사이에서도 한국 이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고려인들의 성공적인 귀환과 정착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선족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연변에서는 젊은 조선족들이 모여서 자신들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조선족 집중 거주 지역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한국 관련 콘텐츠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조선족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민족주의적 요소를 줄이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국과의 민간 교류, 특히 친척 방문이나 유학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했습니다. VPN을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는 조선족들이 계속 늘어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한국의 성공을 지켜보며 복잡하고 씁쓸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었고 지방 소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성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대규모로 기환시킬 수 있는 해외 디아스포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민정책 대폭 완화를 검토해보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외국인 이민 대량 유입에 대한 국민 정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은 같은 민족인 동포 기환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대규모 이민을 사회적 갈등 없이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같은 것을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심 탄식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리하고 운도 좋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하다.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낸다.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트럼프는 특유의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으로 고려인 귀환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재 투자다. 200만 명의 고급 인력을 거의 무료로 확보한 것이다. 대단한 딜이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은 한국은 미국에게 더욱 귀중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라. 그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다. 고려인 귀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구는 감소세를 완전히 멈추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낮았지만 고려인 유입이 그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입된 인구의 질이 높았습니다. 고학력 전문 인력의 대량 유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GDP 성장률은 다시 3%대를 회복했고 일부 해에는 4%를 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쇠퇴와 소멸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주의가 걷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명실상부한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어색함과 차별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고려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재외동포 정책, 다문화 사회통합, 유라시아 외교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고려인들도 많았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주요 그룹에서 고려인 출신 고위 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고려인 출신 교수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명문대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 언어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는 고려인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고려인 출신 가수, 배우, 예능인들이 등장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고려인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100년 전 조상의 땅을 눈물 흘리며 떠나야 했던 고려인들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스탈린의 잔혹한 명령으로 화물 열차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야 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비행기를 타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피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힘입니다. 고려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낯선 타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끈질기게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환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토록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고려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도 그 위대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분들, 피땀 흘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합류하여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다카이치도 트럼프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의 예상과 상식을 뒤엎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고려인들의 대기화는 그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웅변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했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하며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은 200만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경탄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재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